보호자 앱. 자, 처음에 그 접속을 이제 7-6번에 접속하시잖아요.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호자 앱 사용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 사용 버튼 누르셔가지고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그 제공되는 메뉴, 사용되는 메뉴, 그다음에 어떤 설정 값들 이렇게 옵션에 대한 설정 값들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잠깐 설명 드릴게요. 7-6번입니다. 이거 가정만 부족에서는 보호자를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별로 많이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잘 활용하시면은 기관에서 약간 좀 이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좀 자원을 좀 그 어떤 뭐 문자랄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청구서 보내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 그걸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은 일단 제공되는 메뉴를 이렇게 일단 선택을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보호자분들이 굳이 볼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안 하시면은 이제 그 해당 보호자 쪽에서는 메뉴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현재는 여기 보호자 보시면은 체크된 부분에 따라서 메뉴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지사항은 뭐냐면 공지사항은 여기 여기 메뉴, 여기 석삼자 있죠, 석삼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제가 2개 등록해놨는데 이 공지 등록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당월 급여를 뭐 볼지 말지. 일단 당월 급여 기록에는 뭐냐면 저희 쪽에 그 급여 적용 기록하는 메뉴는 따로 없고요. 4-4번 잠깐 가볼게요. 제가 창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자, 4-4번에 보시면은 공단에서 이제 그 RFID 그 전송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급여 적용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 쪽에 올려주시면은 자, 보면 여기 그 보호자 앱에서 여기 급여 적용 기록지 통해가지고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아까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방문 요약만 그 RFID 자료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목욕하고 간호 쪽은 저희가 좀 현재 검토 중인데 이게 그 엑셀 내용하고 어떤 양식지하고 약간 좀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재는 좀 보류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방문 요양 쪽만 RFID 자료에 대해서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랑 목욕은 좀 향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동 알림 설정 전송이 있는데 이제 공지를 등록하면은 그 보호자에서 알림 전송해서 이제 그 푸시가 돼가지고 그 알림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자 앨범 사진 등록 시 역시 그 푸시 처리. 우리 앱 설치하면 이렇게 푸시가 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또 푸시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 상담 요청 알림 수신 직원인데요. 아까 그 상담하기라고 해서 채팅창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채팅창이 어딨냐면은 자, 잠시만요. 보호자 앱이 여기 있죠.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채팅창이 여기 있습니다. 채팅. 이거 채팅하기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하실 수 있어요. 가지고 전송 하면은 카톡도 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지면 읽은 건데 모두 읽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읽었다. 읽으려면은 여기 상담하기라고 있어요. 상담하기 들어가시면 이 수급자 어르신에서 지금 미확인이라고 있죠. 미확인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없어지죠. 읽었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과 양방향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채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송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전송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송이 되고 또 여기서도 전송이 돼가지고 같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앱을 통해 가지고 이 PC에서 그다음에 보조 앱하고 같이 서로 쌍방 그 채팅까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이 기능도 한번 좀 활용하시면 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공지 부분인데요. 공지는 여기에서 그 두 번째 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그냥 등록해서 제가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 등록 알림 전송이라고 체크해서 저장 눌러주시면은 실제 이제 핸드폰에서 푸시 기능은 핸드폰에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핸드폰에서 그 푸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지사항 제가 방금 등록한 게 여기 공지사항 쪽 하시면 아까 제가 2개 했는데 방금 하나 더 등록해서 3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호자 설치 안내 발송인데요. 보호자분들이 이거를 좀 그 활용하셔가지고 뭐 급여 적용 기록지랄지 또는 급여 명세서 또 입금 확인 부분들 또는 상담하기 이런 부분들 보호자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하단에 뭐 알림톡이랄지 또는 문자랄지 선택하셔서 이렇게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이제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어떻게 보호자분들한테 발송되는지 이렇게 내용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도 선택해서 문자 미리 보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경로를 제가 좀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은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기관에 어떤 홈페이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앱, 보호자 앱 쪽에 이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보시면은 환경 설정 쪽 가시면은 여기에 홈페이지 바로 가기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하시잖아요.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자, 역시 여기 보면 이제 기관 소개라고 있죠. 기관 소개. 기관 소개 가시면은 하단에 그 홈페이지 아까 입력했던 그 주소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접속을 하시잖아요. 그 보좌분들이 그 처음에 그 가족 돌봄 앱을 설치하실 때 이런 문의가 좀 오세요. 뭐냐면 그 알림이 처리가 안 된다. 알림이 처리가 안 된다라고 이제 문의가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 그 안드로이드 폰이랄지 앱스토어 보시면 그 어떤 설정 가셔가지고 어떤 앱에 대해서 알림 설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케어프 돌봄 앱에 대해서 어떤 알림 처리가 되도록 설정만 해주시면 푸시가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제가 좀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사전에 이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 앱 접근이라고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앱에 대해서 미리 보기. 그래서 어차피 아까 그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이 앱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 어떤 그 미리 보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기는 여기 표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그 상담을 할 때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어떤 미리 보기에서는 좀 확인이 안 되고요. 실제는 어차피 그 환경 설정에서 이 환경 설정에서 상담하기를 클릭하셨다면은 어차피 실제 앱에서는 상담하기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하고 그다음에 가족 돌봄에 처음에 그 설치를 하시잖아요. 하시면은 어르신 성함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어르신 성함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생년월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그리고 이제 보호자 정보는 1-1번 수급자 관리해 보시면 보호자 정보 입력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돼요. 보호자 이름하고 어떤 그 보호자의 핸드폰 번호가. 그러자면 저희 쪽에서 이제 인증을 거칠 때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 정보에 그 핸드폰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이게 목록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증번호 발송이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인증번호 이제 실제 이 보호자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증번호 보내서 받으시면 여기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가 이제 그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그인하실 때 이제 비밀번호 이제 한 번 인증을 거치시면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보호자 선택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 로그아웃을 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여러 그 보호자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으시다. 근데 저희 쪽에 수급자 이게 1-1번 보시면요. 1-1번 보시면은 여기에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분을 최대 한 분, 두 분, 세 분까지만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뭐 조카, 뭐 다음에 조카 사위 다 보고 싶다. 우리 뭐 어떤 할머니가 또 보고 싶고 또 할머니 어떤 그 현황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최대 3명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이 세 분에 대한 그 아이디 아까 그 보호자 로그인할 때 들어갔던 이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공유해서 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접속할 때 기존에 있던 인증받았던 그분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분의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하셔가지고 접속하시면 일단 그 다른 분들도 다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핸드폰에 대해서 그 인증번호를 발송해서 인증만 할 뿐이고 저희 쪽에 핸드폰 번호를 뭐 접속할 때마다 모든 분들을 다 저희 쪽에 등록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 쪽에 여기 세 분 중에서 인증되시는 분의 어떤 그 비밀번호를 같이 공유해서 다른 분들 접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10분을 다 등록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냥 비밀번호 또 재설정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이 있으니까 다시 또 이제 똑같이 다시 재인증 거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예. 이제 보호자 앱을 쓰시면요 어떤 기능을 또 쓸 수 있냐면 자 표준약관이랄지 또는 급여적용 계획서에서 그래서 자 제가 보면은 케어풀라는 어르신이 있어요. 케어풀라는 어르신. 자, 이 어르신이 지금 그 보호자 앱을 보호자분들이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로그인하셨습니다. 로그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하단에 보시면은 표준약관 발송 및 선자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호자 앱이라고 있습니다. 보호자 앱. 왜냐면 이렇게 보면 표준약관 도착했습니다. 뭐 약관을 확인하고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직접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시면은 실제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실제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와 같이 표준학과대에서 설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적용 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비용을 안 드리기 위해서 뭐 알림톡이랄지 문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을 우리는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게 보호자 앱을 설치하게끔 하셔가지고 이게 보호자 앱으로 발송하시면 이게 보호자 앱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급여적용 계획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유료인 부분과 또 어떤 무료인 부분을 좀 두 가지 다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급여 적용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아까 4-4번 RFID 그 방문 요약 쪽 올리시면은 실제 그 급여 적용 기록지를 보호자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 일정도 역시 조회를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 방문 일정이라고 이렇게 또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 일정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방문 일정이 또 오늘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날짜를 클릭하셔가지고 또 조회도 다 보호자분들 또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명세서도 나와 있고 또 어떤 입금 내역들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실 수 있고 또 채팅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자, 보호자 앱 로그인 테스트를 위하여 보호자 정보와 직원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궁금해서 보호자 정보 쪽에다가 직원분 이름하고 직원분의 핸드폰을 입력하셨다는 거예요. 입력해가지고 보호자 앱 로그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호자 정보에서 직원 정보를 삭제했는데도 보호자 앱 로그인 목록에는 여전히 직원 정보가 조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로그인해서 볼 때, 우리 가족이 아닌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목록에서. 이때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기관에서 직접 삭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 쪽 케어프 고객센터 1대1 문의에 삭제 요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직접 삭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케어프에 가입된 기관 중에 이전 기관에서도 사용했는데 이전 기관으로도 로그인되어 제공된 급여 정보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저희 케어프를 이용하시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용했던 기관에서 이제 보호자를 사용하셨을 텐데 그 어르신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케어포 1-1번에 보면 계약 해지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 처리가 돼야지만 이제 그분은 과거께 더 이상 조회가 안 됩니다. 과거 기간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 보호자분께서 그 과거 기관 쪽에 문의하셔가지고 퇴소 처리를 해달라, 계약 해지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과거 기간에서는 조회가 안 됩니다. 네, 아까 이거 가족 돌보며 설치했으나 알림 수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까 제가 그 알림 설정 그 부분 잠깐 설명드렸었고요.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 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어떤 이제 계약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보호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어떤 그 방문 요양책의 어떤 급여를 받으시는데 보호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1-1번 쪽에 두 분 어르신이 등록돼 있고 또 1-1번 쪽에 보호자분이 똑같이 등록됐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뭐 어머니 로그인해야 되고 또 아버지 각각 또 가족 돌봄 앱을 로그인을 따로따로 해야 되냐요? 물어보거든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보호자분이 똑같으면 어떤 한 번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을 전환 선택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래 내용은 시설 쪽인데 자, 보호자 하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설급여 쪽에 보호자 앱 어떤 샘플로 좀 올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어떤 어머니 이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전환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생성된 급여 비용 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조회가 안 되는지 그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시면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이 급여 비용 명세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직원들 급여 명세서, 직원들 월급 명세서 있잖아요. 그거를 앱에서 조회를 할 때는 뭐라고 되세요? 마감처리를 해야지만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되잖아요. 왜? 수정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수급자가 된 이 급여 비용 명세서 역시 명세서는 생성했지만 기관에서 뭔가 좀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을. 그래서 조정되는 과정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자, 5-1번에서 여기서 명세서를 마감 처리해야지만이 조회를 할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론 여기 청구서 발송을 눌러가지고 발송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마감이 됐다는 가정하에 기관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족 돌봄 앱을 통해서 제공하겠다고 원한다. 그러면 마감 처리 필히 누르셔야지만이 여기 그 가족 돌봄 앱에서 그래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과감하게 뭐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가족 돌봄 앱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전송만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거는 기관의 선택입니다. 기관의 자유입니다.